지난 외환위기 때 개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97년 11월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완전하게 빈털터리 상태에서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살았던 아파트와 부동산뿐만 아니라 적금 및 보험까지 해약해서 헤어진 아내가 남긴 빚을 갚고도 모자랐습니다. 외환위기 전에 아산에서 일하던 공사는 취소되고 서울 본사에 돌아와 몇 달 대기 후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TV에서 넘쳐나는 실업자와 지하철 역사의 노동자 등으로 어수선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의 공포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 기초가 튼튼해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1997년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시행한 후 한국의 제조업의 환위험이 증가하고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 빌려준 여신을 회수하면서 한국은 외환위기로 빠지게 되고 미국 주도의 IMF에서 외환을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의 체질 개선을 기울한 결과였습니다. 위기를 맞아서 애들은 다니던 대학을 중단하고 딸은 취업하고 아들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생각 끝에 중단하고 있었던 기술사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꼬박 1년을 학원에 다니면서 시험 응시와 그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예상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들고 반복해서 모의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으면서 답안을 보완하고 익혀 나갔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점차 문제를 출제한 교수가 기대하는 답안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고 또 지난 출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번 예상 문제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답안지를 차별하기 위해서 책을 좀 더 구해서 찾아보고 관련 자료를 추출했습니다. 공부의 양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들었다고 생각되고도 2, 3차례 더 시험을 보아야 했습니다.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기에 시험 운이라는 것도 작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일 아니라고 할 것도 당시로는 걱정이 심각했습니다. 우선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주저앉는 것이 아닐까? 틈틈이 좌절과 회의가 꼬리를 물었습니다. 공부할 때는 밤과 낮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시간 감각도 잃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종로로 옮겼지만 당시 용산에 위치했던 학원에서 모의고사 시험 문제를 마지막까지 남아서 풀고 버스가 끊어져서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버스로 나와서 나머지 집이 있었던 청량리까지 추운 겨울 밤에 걸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시련이 지나고 그 후 경제도 점차 안정되면서 다시 건축 관련 일을 시작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개인적인 위기도 마무리되었습니다.